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함께할 부통령 후보로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금리가 1년 뒤 2%포인트까지 내려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 전국 약 12개 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0만 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는데 오리건주에서만 100만 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인 남가주 얼바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간병인이 자신이 전에 돌보던 고객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자탁구 대표팀이 단체전 8강에서 만난 스웨덴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여자탁구가 단체전에서 4강에 오른 건 12년 만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대선에 도전할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월즈 주지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60세 백인 남성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해리스는 주지사이자 풋볼 코치, 교사, 퇴역 군인으로서 월즈가 노동자 가정을 위해 성과를 내왔다고 강조했고 월즈는 영광이라며 모든 걸 다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오하이오 출신인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에 맞서 러스트벨트 경합주를 공략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즈는 트럼프 측을 이상하다고 공격해왔는데 이 표현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큰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These guys are just weird. That's who they are. So it isn't much else. Don't give them the power. 해리스와 월즈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합동 유세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월즈 부통령 후보 지명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땡큐라고 적었는데 상대하기 쉬운 후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진영에선 월즈가 위험한 진보주의자라고 혹평했습니다. I think that what Tim Walz's selection says is that Kamala Harris has bent the knee to the far left of her party, which is what she always does. 민주당 해리스 월즈 대 공화당 트럼프 벤스로 대선 대진표는 확정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승부가 앞으로 석 달간 펼쳐지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전현직 관리들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파키스탄 국적의 46세 남성 아시프 메르찬트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에 대한 암살 시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메르찬트는 지난달 12일 저격수와 접촉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모의한 뒤 미국을 떠나려다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메르찬트가 저격수로 알고 접촉한 사람은 잠복 수사 중인 요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그의 배후에 이란 정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을 발사한 매슈 크룩스와 메르찬트의 어떤 접점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직후 연방 정부는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경호 수준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보당국은 그동안 이란 혁명수비대사나 쿠드스군 지휘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살해와 관련해 이란의 지속적인 위해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네, 어제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뉴욕 증시가 오늘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금리가 1년 뒤 2%포인트까지 내려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 일제히 1% 안팎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3%, S&P 500 1.04%, 다우는 0.76%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주 목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폭락하는 동안 빠진 부분은 다 채우지 못했지만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왔던 공포 심리는 일단 수그러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0% 넘게 반등한 걸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시장이 먼저 진정 국면으로 넘어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락세를 거듭하던 엔비디아가 4% 가깝게 올랐고 주요 반도체 회사인 ASML 주가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We're on a 15-year bull market. And year to date, the numbers have been very strong. So to get a bit of a sell-off, to get a little bit of an unwind on that is really not too surprising. 시장은 이번에 겪은 하락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9월 회의 때는 금리를 크게 내릴 거라는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전문가들 예상을 묶어서 내놓는 전망치로는 연준이 9월에 0.5%포인트 금리를 내릴 확률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는 지금보다 1%포인트, 1년 뒤에는 2%포인트까지 금리가 내려갈 확률도 50%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랐던 금리가 반대로 빠르게 내리면서 예상하지 못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 혼란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미국 신용카드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젊은 층의 카드 장기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2분기 1조 1,4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8% 증가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는 팬데믹 직후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1년 1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도 1년 전보다 2%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카드 장기 연체율이 10.5%로 가장 높았고 30세에서 39세도 9.7%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특히 젊은 층이 카드 대금 상환을 늦추거나 아예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전국 12개 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0만 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는데 오리건주에서만 100만 에이커 넘게 불에 탔습니다. 워싱턴주와 아이다호주 등 서부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각한 가운데 북가주 파크 산불의 소실 면적은 41만 에이커를 넘어섰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무려 89개. 모두 12개 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226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리건주에서만 100만 에이커 이상이 화마에 전소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의 피해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장 큰 산불인 북가주 파크 산불은 소실 면적이 41만 에이커를 넘어섰습니다. 진압률은 34%로 수백 채의 구조물과 주택들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It wasn't just a house. It was a reflection of us and it was a real work of art. 콜로라도주에서도 산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덴버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귀가하지 못한 채 학교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Alexander Mountain Fire. Acres still remain the same, 9,668 acres. Percent containment, we're at 74%. But we'll always make sure we have enough folks, enough personnel on this incident to finish what we need.
전국통합화재센터는 현재 지속되는 폭염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습지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실제 측정 결과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더 높아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있는 습지입니다. 미국 동부는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길을 따라 많은 습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기후변화로 습지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습지는 주변 식물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땅속 미생물 탓에 메탄을 뿜어내는 부정적 기능도 있습니다. 이 특수 장비들은 미국 스미소니언 생태연구소가 습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밀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가열 장치가 달린 빨간 장비의 온도를 높였더니 주변보다 5도 오르면 메탄 배출량이 6배나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The warmer temperatures help the microbes work faster. Well, the final conclusion is that these coastal wetlands will emit more methane, as will most wetlands, whether they're coastal or inland. 온도가 오르면 습지 주변 식물도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습지 전체적으론 온실가스 배출량이 흡수량을 넘어설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온난화가 습지에 끼치는 위협은 또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 옆 해안 습지인데 온난화로 해마다 0.6cm씩 해수면이 상승하는 터라 습지 자체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50 years from now, I very much worry whether the wetland that you saw today will be here still, honestly. 기후위기 문제에서 습지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온실가스도 줄이는 습지의 밝은 얼굴은 온난화가 심각해지면 어둡게 바뀔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남가주 얼바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어제 새벽 2시 15분쯤 얼바인 우드브리지 지역에서 한 남성 간병인이 자신이 전에 돌보던 고객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용의자는 살인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주택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38세 존 알렉산더 배쉬로 피살 당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간병인은 올해 47살인 에론 매튜 쉰들로 밝혀졌는데 도주하다 사건 발생 지역 인근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용의자에 대한 경찰 총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뭐든 물어뜯는 반려견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조 배터리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려견이 물어뜯던 보조 배터리가 폭발해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 소방국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내 한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리튬 이온 전지 관리에 유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에는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매트리스 위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탑재된 보조 배터리를 물어뜯고 있었는데 잠시 뒤 폭발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매트리스에 불이 붙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개 2마리와 고양이 1마리는 문을 통해 무사히 탈출했고 불이 더 번지기 전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소방국 관계자는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배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 브라보 마이 우메켄. 외모와 수명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매력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평균보다 수명이 짧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술지 소셜 사이언스 앤 메디신 8월호에 외모와 장수,
예쁜 사람이 더 오래 살까라는 제목의 연구가 게재됐습니다. 연구진들은 1957년 위스콘신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8,400명의 고교 졸업앨범 사진을 사용해 이들의 매력도를 측정했는데 평가는 비슷한 세대의 남녀 10명에게 맡겼습니다. 연구 결과 매력도를 기준으로 6등급으로 나눴을 때 가장 낮은 6등급에 속한 사람들은 1에서 4등급에 비해 사망률이 16.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그 차이가 컸는데 고교 졸업 사진에서 외모 매력도 6등급에 속한 여성은 그 외 여성보다 평균 2년 정도 일찍 사망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코너 시헨 교수는 여성이 외모에 대해 견뎌야 하는 불균형적인 사회적 압박과 판단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더 나은 외모가 더 긴 수명을 보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가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 가격을 인상합니다. 디즈니가 오늘 발표한 새 요금제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에 광고가 붙는 요금제는 한 달에 $9 99센트로 종전보다 $2 오릅니다. 광고 없는 요금제도 $15 99센트로 $2 비싸집니다. 디즈니의 또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 훌루의 광고 포함 요금제는 $7 99센트에서 $9 99센트로 광고 없는 요금제는 $17 99센트에서 $18 99센트로 각각 오릅니다. 인상된 가격은 오는 10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디즈니의 이번 가격 인상은 최근 출시한 번들 상품으로 가입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그리고 최근 제휴로 HBO 맥스까지 모두 볼 수 있는 번들 요금이 $16 99센트, 광고 없는 상품이 $29 99센트입니다. 파리올림픽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이 단체전 8강에서 만난 스웨덴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가 단체전에서 4강에 오른 건 12년 만으로 메달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파리에서 김형열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홍콩을 꺾고 8강에 오른 복병 스웨덴을 거침없이 몰아쳤습니다. 필승카드 신유빈 전지희 복식조는 강한 탑스핀을 번갈아 날리며 단 21분 만에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주자인 세계 42위 이은혜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자신보다 8계단 랭킹이 높고 까다로운 구질을 갖춘 스웨덴의 에이스 베리스트렘을 강하게 몰아쳐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동료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 세 번째로 나선 전지희도 힘찬 스매시를 날렸고 서브 에이스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은 뒤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했습니다. 3대0 완승을 거둔 대한민국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여자 단체전 4강에 진출했습니다. 언니랑 요빈이랑 같이 이렇게 올림픽 하는 게도 4강 진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자 대표팀은 내일 밤 준결승에서 중국과 타이완전 승자와 만나는데 세계 최강 중국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누가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이기는 경기하고 싶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남자 대표팀도 오늘 오후 최강 중국과 8강에서 만나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가 열세지만 지난 2월 세계선수권에서 풀세트 접전을 펼친 만큼 절대 넘지 못할 상대는 아닙니다. 파리에서 SBS 김영렬입니다. 협회를 비판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파리에선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안세영 선수 없이 혼합 복식 은메달리스트 김원호, 정나은 선수만 참석했는데요.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협회 직원들은 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뒤 전 국민을 열광하게 만든 안세영의 포효. 그리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표팀을 떠나겠다는 폭탄 선언.
이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는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없이 혼합복식 은메달리스트 김원호, 정나은만 참석했습니다. 예상대로 안세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선수들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인데 조금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영이와의 그 관련된 질문은 좀 받지 않겠습니다. 김원호, 정나은이 난처한 질문에 노출되는 동안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배드민턴 협회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협회는 안세영의 폭탄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세영의 부상을 관리하던 전담 트레이너가 파리에 오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년 계약이 만료된 트레이너에게 파리올림픽까지 추가 계약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고 특정 선수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은퇴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밝힌 안세영은 오늘 귀국해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반정부 시위로 300명 넘게 숨진 방글라데시에서 결국 하시나 총리가 사임하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선 독립유공자 자녀의 공직 할당 규모를 대폭 늘리는 정책에 항의해 지난달부터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총리가 퇴진하면서 방글라데시는 과도 정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사망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후임으로 야히야 시나르가 선출됐습니다. 가자지구 지도자인 시나르는 올해 62세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외교 활동과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정치국장에 강경파인 시나르가 오르면서 휴전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친이란 저항의 축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더 깊어져 오히려 확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마스는 오늘 텔레그램 성명으로 시나르가 정치국장으로 선출돼 하니예의 뒤를 잇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니예 암살 엿새 만에 하마스가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과 헤즈볼라 등의 보복 공격에 하마스가 동참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8일 UC 얼바인에서 남가주 아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서밋이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무료 여성 건강 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클라리셀스와 알리니아 메디컬 이미징과 함께 오는 23일 예약 선착순 30명에게 무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여부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0월 28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노선의 주간편을 주 3회 증편합니다. 아시아나는 현재 주 7회 운항 중인 야간편에 주간편 월수 금요일을 추가로 투입해 매주 10회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까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29일 출발편을 최저 $991로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세일도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백악관 아텍의 이니셔티브가 남가주 아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제 서밋을 개최합니다. 오는 8일 오전부터 UC 얼바인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서밋에는 아텍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안내하고 각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이 소개됩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파산했던 토이자러스의 베이비자러스가 다시 매장을 엽니다. 베이비자러스는 오는 8월부터 가을까지 전국의 콜스 매장 내 미니 매장으로 문을 열 예정이며 할리데이 시즌까지 200개 이상의 매장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에서 11일 아시아 태평양계 청소년 정신건강 주간 행사가 개최됩니다. 비영리 단체 캐털리스트 코올리션은 노크로스 폴듀크 고등학교에서 파리이스트 딥사우스 영화 상영회와 작가 초청 강연회, 가수 축하 공연 등을 선보이며 콘서트 $25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말로만 듣던 천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1초 차이로 사고를 피하는 영화 같은 순간이 포착됐다고 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골프장입니다.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둘러 퍼팅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잔디를 가로질러 미끄러지면서 등장합니다. 골프 연습을 하던 남성 옆으로 스치듯 지나가는데 자칫 아찔한 피해가 발생할 뻔했죠. 천만다행으로 비행기 조종사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종사는 120m 상공에서 비행기 엔진의 고장 사실을 관제탑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관계 당국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날씨에 웬 코트를 입었나 했네요. 하도 능숙하게 차문을 열기에 일행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곰이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배고픈 불곰이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온 건데요. 기껏 차문을 열고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마땅한 게 없었던 건지 바로 주차장 한켠에 있던 쓰레기차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차량 주인들의 운이 아주 좋았다면서 곰의 출현이 잦아지는 만큼 차 안에 곰을 유인할 음식 등을 두지 말고 항상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런던 북서부의 한 건물 외벽에 수상한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돌멩이와 그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염소,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CCTV로 구성되는데요. 알고 보니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새 작품이라고 하네요. 뱅크시는 이번에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작품을 찍어 올리기만 하고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정보화 사회에 폐해를 나타낸 것 같다. 팔레스타인 등지에 주로 서식하는 염소의 이미지를 빌어 오늘날 중동 위기를 표현한 것 같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밤새 등장한 뱅크시의 벽화를 깜짝 선물로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현재 벽화가 공공에 방치된 상태라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